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7회로 신명난 인류최고 한박달 문명국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입니다.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과 하느님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 한박달 문명 국사, 이는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그러한 국사이면서 세계사의 중심인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서기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그런 압정하에 놓이게 되고 1919년 3.1 독립운동을 해서 세계 만방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자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일본과 싸우고 그러면서 또 어려우니까 만주나 시베리아, 미국, 멕시코, 큐바 이런 여러 나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에 대한 독립군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박상진 사령관이 취임하고 독립투쟁을 벌이기로 했는데, 그 박상진 장군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국내에 오시게 돼 가지고 그 일정에 잡혀 가지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그러한 독립운동의 그런 것을 잊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1919년 4월 13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1920년 6월 4일 함경북도 삼둔자와 강안리에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일본의 야사카와지로 19사단이 강을 건너서 추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920년 6월 7일이었는데 그때의 그 왕청현 봉오동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일본이 맞붙는 그러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주 왕청현 봉오동이라는 지역에는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독립군은 여천 홍범도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대한 독립군이 있었고, 또 홍범도 장군 말고는 군수품이나 지역적인 토대를 맡은 추진동 장군, 안무 장군, 한경세 장군 이런 분들이 연합한 부대로 대한 북로군 정서를 형성해 가지고 일본군과 맞닥뜨려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독립군은 죽음의 계획으로 일본 군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조선족 군인은 4명이 죽었는데 일본군은 157명이 죽었습니다. 본격적인 독립투쟁의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봉오동 개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그 봉오동에서 대패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군인이나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보복을 했는데 그것이 간도 천변, 자유시 천변 이런 천변을 겪게 됩니다. 그 봉오동 전투 4개월 후인 1920년 10월 21일부터 여러 날 청산리에서 싸움이 본격적으로 또 벌어지게 됩니다. 청산리는 그 왕청현 그 봉오동에서 해란강을 타고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만주 화령현 청산이라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천수평, 백운평이라는 계곡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때 청산리에는 북로군 정석은 대종교의 백포서일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김좌진 장군, 김두한 국회의원의 아버지셨죠. 사령관으로 나오고 북로군 정서군의 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나중소, 이범석 장군 등 이런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1만 6천 명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봉오동 전투에 홍범도 장군을 대표로 하는 대한독립군 1만 4천 명이 참여해 협공을 해가지고 10차례에 걸친 대작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일본군이 3,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러죠. 김좌진 장군과 특히 홍범도 장군이 주역이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그 대종교의 백포서일 총재가 제일 최고로 큰 그 영향력을 미치셨죠. 여기에서 김좌진 장군 쪽이 좀 더 큰 역할을 했고 그에 못지않는 일을 홍범도 장군이 했으니까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다 같이 치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백포서일 총재,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범석, 김규식, 김동삼 장군 그런 분들이 모두 거기에 관여를 하셨고 그런데 그때 러시아 쪽에는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왕당파와 혁명파가 다투고 또 일꾼집구파와 그다음에 우라디보스파가 갈리고 그런 가운데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에 가입해서 레닌의 축하 선물도 받고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일 공을 많이 세웠던 김좌진 장군은 공산당의 마수에 걸려가지고 암살되시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하게 된 데는 신흥강습도,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육형제의
그러한 공이 제일 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독립전투경연을 보면은 1932년에 지청천 장군이 중심이 돼서 대전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군의 그러한 전쟁 물자를 대거 노역했고, 1935년에는 중국의 이용장 부대가 국내로 진입해서 평국 후창에 국내로 공작해서 일본 군인을 많이 죽이는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1937년 6월 4일에는 우리나라 해산진 건너편 압록강 맞은편에 있는 것이 장백산의 보천보인데, 그 보천보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군대가 합친 동북 항일 의용군 200명이 일본의 경찰과 군인이 있는 주재소를 쳐들어가서 7명을 죽이고 14명을 부상시키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 동북항해정군은 모택동군과 김일성 군, 이 양쪽 군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을 쳐부시는 그런 전과를 울렸고, 그것은 당시 동아일보 호해를 타고 전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보천보 전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김자지 장군은 충남 출신이시고, 홍범도 장군은 평양 출신인데, 이분은 처음에 머슴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사냥도 하고 또 한때 승려 생활도 하셨는데, 그런 독립운동의 영웅인데 러시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1937년 스탈린의 까레이스키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족의 상징으로 있으셨지만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그러셨는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통령과 의논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크질오르다에 있는 노를 우리나라로 옮겨와서 독립무공훈장을 취소하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류 역사에 최고 가는 훌륭한 한박달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남북이 갈려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내의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 너무 눈앞에 이익만 가지고 치고받고 그럴 게 아니라 멀리 길게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히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조상과 선열들의 공이 아주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덕에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환골 탈퇴해서 국가를 구하고
또 인류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민족은 훌륭한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홍익인간 광화세계의 민족입니다. 우선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루게 된 데는 김경천 장군이나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 등이 그 교관으로 있었던 신흥 무관학교의 그러한 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장병들이 이러한 대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 합방이 되자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육형제가 모여서 지금 명동 성당이 있는데 그 수만 평의 땅을 팔고 독립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잘 먹고 살면 뭐하느냐, 나라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육형제가 나라를 위해서 모든 재산, 지금 돈으로 600억 내지 2조 원가량 되는 그러한 돈을 바쳐서 만주로 가서 그 동제사, 신흥강습소 이런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것이 발전돼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나온 장군과 병사들이 일본을 향한 이런 본격적인 무장 독립투쟁에서 대첩을 거두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죠. 또 우리나라가 그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인데 민족국가 세운 후로 900몇 차례의 외침을 받고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그러한 평화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 역사가 많이 묻히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그 가문의 생명을 걸고 환단무교와 같은 국보적인 가치가 있는 사료를 지켜온 것이 고성 이씨 가문입니다. 횡촌 이암, 세종 때 정음 가림토를 세종대왕에게 일러준 좌의정 이원, 이백선생, 이의립선생, 이상용 선생 이런 분은 전부 고성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고성이시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이지만 자기의 부를 혼자만 갖지 않고 자기 주변에 백리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봉사해온 분들이 경주 교촌마을의 최부자쯤입니다. 한때는 그런 것을 모아서 대학도 세우고 그랬는데 배고픈 사람은 언제나 와서 적당하게 쌀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서 백리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 재산이 일정하게 넘어가면은 그것을 전부 사회에 봉헌하는 이러한 경주 최부잣집도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경호선사의 제자 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수월선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깨달음을 얻고 그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또 돕기 위해서 만주벌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몸숨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독립운동하거나 우리 민족이 지나가는 백두산 선앙당 골목에다가
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먹밥을 그 한 대야 두 대야씩 이렇게 많이 모아서 배고픈 민족이 없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지프로 집세기를 삼아서 손발이 차지 않게 그런 집세기를 많이 거기 걸어두는 이런 봉사를 하신 분이 유명한 수월 스님이십니다. 이러한 훌륭한 민족의 조상과 선열들의 공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 평화 통일과 앞으로 오는 후천 상생 시대에 세계를 지도할 우리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